그래서 우리는 만주와 한반도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을 수 있는 한반도의 고인돌이 만주의 벌판에 그 홍산문화 신정과 고인돌이 같이 만나서 거대한 서사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창작의 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반지의 제왕의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 하나가 북유럽 신화예요. 그럼 이제 북유럽 신화가 뭐냐면 문헌이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가 고에다 문헌과 신에다 문헌이에요. 이제 이 에다가 이제 신화라는 얘긴데 고에다는 시예요. 옛날에 신들의 이야기를 서사시처럼 시로 얘기한 거고 신에다는 그 고에다에 대한 해설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북유럽 신화를 정리한 게. 근데 이제 문제는 북유럽 신화를 누가 정리했냐면 기독교인이 12세기, 13세기에 로마 기독교가 북유럽에 들어가면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현재에도 이 에다 문헌에 대해 기록 자체가 그 북유럽 문자인 룬 문자라고 있었는데 북유럽에 그 룬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고 룬 문자는 현재까지도 남아있긴 하지만 파편적으로 너무 소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떤 서사가 기록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될 때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들어가서 북유럽 신화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원본과 원천성의 그 조작이 가해졌을 거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해요. 뭐 위소 논쟁까지는 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도 그 내용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에다 문헌과 신에다 문헌이.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 그 고에다 문헌과 신에다 문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여러 재료들 중에 북유럽 신화에서 톨킨이 이 문헌 두 개를 가지고 북유럽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걸 가져다가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에다 문헌은 13세기 아이슬란드에서 필사가 된 시가 모음집이고 세계의 창조부터 신들의 최후인 라그나로크까지 서사시고 신에다는 이거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톨킨이 어떻게 가져다 썼냐면 여기 간달프가 나오잖아요. 반지의 제왕에. 이 간달프가 그 북유럽 신화의 오딘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겁니다. 톨킨이. 그리고 드워프 종족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김리, 글로인을 포함한 드워프의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톨킨이. 이 고에다 문헌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름 명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쓴 겁니다. 그리고 절대반지는 니벨룽의 반지, 이게 바그너의 오페라의 니벨룽의 반지라고 있잖아요. 그 반지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 이 니벨룽의 오페라는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반지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바그너가 니벨룽의 반지를 썼고 니벨룽의 반지에서 영감을 얻어서 절대 반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져다가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쓴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북유럽 신화는 신화를 12세기, 13세기에 기독교인이 기록한 고에다 문헌과 신에다 문헌 이 두 개는 있지만 북유럽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하 문명이나 홍산문화 같은 그러한 유적 유물이 없습니다. 북유럽에는 그러한 거대한 규모가 큰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존재하는 게 신화만 존재하는 거예요. 북유럽은. 그렇다면 북유럽 고대사는 없었을까요? 신화만 있고 신화가 페이크 거짓이라면 북유럽에는 고대사가 없냐고요. 유물 유적이 없고 있는 건 신화밖에 없고 그렇다면 북유럽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고대사도 없는 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북유럽 신화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인이 12세기에 정리할 즈음에 북유럽 신화라는 거는 북유럽 고대사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신들의 이야기로 은유적으로 포장을 해서 구전으로 전달 내려온 거를 12세기, 13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북유럽에는 신화만 있는데 이 신화를 페이크 거짓이라고 한다면 인간들의 이야기를 신들의 이야기로 포장하는 은유적으로 내려온 구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날조된 거라고 치부를 한다면 거기는 유물유적도 없는데 그러면 북유럽에는 고대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북유럽 신화에 의하면 신들의 전쟁이 나오고 거인과의 투쟁이 나오고 로키의 배신이 나오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그럼 신들의 전쟁은 부족들 간의 충돌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인간들이 모여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살았을 기 때문에 신들 간의 전쟁은 부족 국가들 간의 충돌로 이해를 하는 거고 거인과의 투쟁은 외부 세력과의 항쟁으로 해석을 하고 로키의 배신은 그 내부 정치체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북유럽의 고대사가 그걸 이제 신화라고 하지만 북유럽 고대사의 실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는 페이크, 날조나 거짓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 즉 인간들의 정치적인 공동체가 겪었던 어떤 일들이 신들의 이야기로 포장이 돼서 내려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학문적 경향은 어떤 경향이냐면 신화학과 역사학과 고고학, 제가 여기다 이제 고고학 빼뜨렸는데 고고학 이게 다 융합적으로 콜라보 연구를 해서 기록이 없는 시대잖아요. 고대사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입으로 구전돼서 내려오다가 글자로 기록을 하는 건 어차피 후대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후대 입장에서 기록을 할 때는 어차피 그 기록하는 사람의 문화와 그 기록자의 의도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이제 들어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신화와 고고학과 역사학을 다 함께 융합해서 연구해서 신화의 시대가 고대사에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던 고대의 역사로 복원하는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문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트로이 전쟁에 관한 연구인데 수세기 동안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신화나 전설로만 여겨졌지만 이게 트로이 유적지로 추정되는 히사를리크의 언덕이 발굴되면서 이 신화적 배경이 실제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신화가 완전히 없었던 일이 구전돼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거는 인간이 겪었던 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경험했던 일들이. 그래서 고대사 문자가 없던 시절의 그 이야기들을 다시 역사의 시대로 복원하는데 신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산은 사실 톨킨이 반제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졌던 자산은 굉장히 우리에 비하면 빈약합니다. 가진 자산이 구에다 문헌하고 신에다 문헌 그 두 개를 가지고 쓴 거예요. 상대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북유럽은 신화만 있지 거대한 유물유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기록도 있고 고고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톨킨과 비교할 때 우리가 가진 자산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톨킨이 가진 건 13세기에 기록도 이제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록된 구전된 신화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 유물유적은 빈약한 거고 우리는 상고사를 담은 고유의 기록 환단고기와 같은 기록이 있고 유물유적도 홍산문화 요하문명이라는 그런 유물과 유적이 있습니다. 만주 한반도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그런 고고학적인 유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산이 훨씬 풍부하다. 이런 것들이 만주 한반도에서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산에서 나온 게 강원도 고성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풍부한 자산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상상력을 억제하고 있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자발적 검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러한 자산을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없게 하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사역자 학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만주 한반도를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놓고 만주 따로 한반도를 따로 분리시켜 놓는 이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중화주의를 그러니까 중국을 건들면은 뭔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정학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중국의 중화주의를 자극하면 우리한테 손해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공포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 압박이죠. 이거는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죠. 2017년 사드 배치 갈등 때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우리한테 한 말이고요. 중국 반대편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거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중국은 소국 대국사관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남중국해의 갈등이 있을 때 필리핀이나 등등의 이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있을 때도
또 거기다가 소국은 대국한테 대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시시때때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중화 대국주의의 이제 압박을 사실상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톨킨이 신에다 고에다 문어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자기의 상상력의 재료로 삼았던 것 같은 일을, 그리고 창작의 자양분으로 삼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산이 많은데. 그래서 이 자양분으로 삼을 것, 상상할 권리를 우리는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료 접근이 차단이 돼 있어요. 작가들은 홍산 문화가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에 막혀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마음대로 가서 이걸 우리 거 가져다가 연구하고 창작적인 재료로 쓸 수 없게 돼 있고, 환단고기가 무슨 역사학이라고 막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한 거를 가져다가 연구를 할 그러한 창작의 자유도 완전히 뺏기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작가들을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묶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족쇄입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이란 기본적으로 뭐냐면 만주와 한반도를 분리시켜 놓는 사관이에요. 만주하고 한반도가 아무 관계가 없고, 만주는 무주공산, 역사 대대로 만주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거기 가가지고 만주국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된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역사관입니다. 그게 만주 한반도를 찢어발긴 그런 분리사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창작의 깊이가 톨킨과 같은 창작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작가가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주와 한반도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을 수 있는, 한반도의 고인돌이 만주의 벌판에 그 홍산문화 신정과 고인돌이 같이 만나서 거대한 서사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창작의 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